공격 패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일단 원격 조작형이다 보니 술자와 스탠드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물과 동화된 상태라 사막에서 오히려 물로 익사시켜 죽였습니다. 액체가 없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형에도 포함되죠. 스탠드를 공격하면 조르노가 원하는 형태로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을 공격할 시에는 조금 달라지는데 감각이 폭주 상태가 되어 모든 움직임과 고통이 매우 느려지게 되죠. 스테이터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인공 보정으로 인한 높은 성장성. 모든 역대 스탠드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타입인지 분류가 애매합니다. 일단 스탠드 능력치는 측정 불가고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 상태가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자아가 따로 존재하는 스탠드라서 본체였던 조르노도 능력이 발동되었을 때 몰랐습니다. 전작 오브에 있던 리틀 피트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리틀 피트와는 조금 다른 것은 본인 스스로는 작아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리틀 피트는 근거리형 스탠드였다면 구구돌즈는 작아진 상대가 괴스의 지시를 거부하면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 자동 추적형 스탠드인 게 차이점입니다. 정해진 위치보다 낮은 곳은 무조건 곰팡이가 증식하는 능력인데 이때 곰팡이는 상대를 지목하는 게 아닌 모르는 일반인들도 전부 싸잡아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하죠. 능력은 원거리지만 근접전의 능력도 스탯이 높은 편이라 공수 밸런스가 높은 스탠드입니다. 거리에 비례해서 크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인데 조조였기에 기묘하게 해결해서 다행인 거지 다른 만화였으면 이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물리적으로 해결했을 법한 스탠드죠. 발사하는 총알의 속도를 조작하는 스탠드. 총알의 궤도는 무조건 직선으로 제한되지만 느리게 달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몸에 박혔을 때도 느리게 서서히 들어가면서 고통이 배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슈의 손에 닿으면 볼트와 너트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를 분리했을 시에 만들어지는 것도 분리시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후에 재조립이 가능하지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지는 미지수. 노벤버레이는 비의 무게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3m 이내의 특정 위치의 비의 강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치라면 증거를 인멸, 구조물을 파괴, 뼈와 살을 뚫어버리는 강도고 최소치라면 특정 범위만 골라서 파괴시키거나 가벼운 경상 정도로 그치게 만들 수 있죠. 본체가 죽어야 발동되는 스탠드지만 스탠드체가 존재하는데도 형태는 일정치 않았습니다. 물리 공격은 무시가 아닌 흡수를 하여 대받아칠 정도로 강력하고 본체가 죽어버려 완급 조절이 불가능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과 동화되죠.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인간 형태를 가진 닝보의 스탠드로서 닝보가 만진 것이라면 전부 부풀어 올라 터뜨리는 게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창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마치 크래프트워크가 에너지를 축적시켜 터뜨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람의 몸속이나 벽으로 자맹할 수 있는 근접 파워형 스탠드. 몸으로 들어갈 때는 상대의 골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공격을 받을 때는 다이버 다운이 대신해서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육지에선 별로 보잘것없는 스탠드일지라도 물에선 전혀 딴판이 되는 스탠드입니다. 조타로를 수중으로 끌어들이면서 썼던 기술들이 전부 원거리의 형태라 원거리로 분리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 스탠드 능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몸을 미세먼지처럼 분해하여 상대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 장기와 신체를 조종합니다. 기생과도 같아서 상대의 스탠드 능력도 쓸 수 있죠. 하지만 스탠드 능력을 쓰려면 몸이 분해되어야 하는데 분해된 조각들의 힘은 하나의 스탠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능력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노화시키는 능력. 본체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만지면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생명체에 따른 온도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술자에게 죄책감을 느끼면 가슴에 자물쇠가 생기고 죄책감이 강해질수록 자물쇠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타인에게 요청받은 물건으로 변신하는 능력인데 변신한 물건은 가짜지만 원본과 똑같이 작동하고 우사기가 변신 대상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변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기능이 향상되죠. 스타 플래티나와 함께 3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로서 디오가 스탠드 각성을 하게 되어 시간 정지 능력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능력을 점차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때마다 시간을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던 것이 특징인 근접 파워형 대표 스탠드 중 하나입니다.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모래가 베이스라 새로 부수고 조합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 물리 공격에 완벽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오른손을 이용하여 물체를 지우는 능력을 가진 근접 파워형 대스탠드. 근접형은 원거리나 조작형에게 취약한 점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했는지 더인되는 능력으로 거리나 물체를 지워서 상대에게 손쉽게 접근하는 특징을 지녔지만 술자의 머리는 보완할 수 없었던 스탠드입니다. 근육을 일반적인 한계 이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전이 효과로 인해 상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근육을 진동시켜서 방어도 가능하며 역으로 공격까지 가능한 능력입니다. 본체 주변에서 잠이 들면 강제로 데스13이 존재하는 세계로 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일단 수면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준무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탠드체가 있으면서도 본인 자체의 몸에 장착형처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만 신체 변화를 통해 무기로서 쓰거나 이동을 하거나 실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일도 깎는 만능 능력이죠. 알라딘과도 같은 형상을 지니는 스탠드로서 날숨을 할 때 능력이 발동되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입니다. 추적에 걸맞게 어디서든지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의 석상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형태. 능력이 풍수에 따라 길과 흉이 정해지는데 이때 움직임이 술자와 적에게 모두 동등하게 주어지는 독특한 스탠드입니다. 직접적인 능력치는 없지만 일단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타격이 가능한 스탠드죠. 7부를 대표하는 보스의 스탠드로서 능력은 끼어버릴 수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능력인데, 현재 세계의 퍼니가 죽고 평행 세계의 퍼니에게 스탠드를 물려주면 상처를 입었던 스탠드는 다시 재생됩니다. 여러 차원에 갈 수 있어도 스탠드는 언제나 하나죠. 티켓 투 라이드의 능력을 가져다 쓴 D4C의 형태, 공간 수축과 공간 이동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불행 전달이 가장 파격적인데요. 말 그대로 빛의 장막 안에서는 모든 공격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죠. 선글라스 아래에 선충을 기르고 있고, 이것들은 상대의 감정을 감지하여 진실과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생김새가 포신과 스코프를 장착해서 정확히 상대를 저격하는 작은 포같이 생겼습니다. 자체 파괴력보단 독침이 강력한데, 인간형 최강의 스탠드이자 시간을 정지할 수 있는 스타 플래티나 더 월드를 박살내버린 비인간 형태의 최강의 스탠드입니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스탠드로 조셉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조타로 일행을 어지럽게 만든 스탠드. 파괴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이 스탠드의 특징은 상대가 인지할 수 없는 사이즈로 변하거나 스탠드체를 증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머리카락에는 신체 일부로 인해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탠드인가 상대를 방심시킬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보통의 사거리인 C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사된 방식은 꽤나 긴 편이죠. 예전에 유카코가 가졌던 러브 디럭스와 마찬가지지만 그건 일체화형 스탠드고, 이것은 인간형에 가까운 안드로이드형 스탠드죠. 능력은 접촉한 곳에 머리카락이 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전기를 이용하여 어디든지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등장할 수 있어서 근거리보다 원격 조작 형태에 더 가까운 스탠드입니다. 어텀 리브스와 슈가 마운틴의 과 더불어 술잔은 고려하지 않는 지 맘대로 움직이는 스탠드 중 하나입니다. 죽으름명인 상대에게 대구대구 굴러가서 편안하게 안락사시키는 현 시대에 필요한 스탠드죠. 분류는 근접형으로 되어 있는 리틀피트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유난히 긴 스탠드죠. 이 손가락에 베이면 물체의 사이즈가 서서히 작아지거나 커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건 하나를 작게 만들어 나란차 입에 넣고 크게 만들었다면 나란차가 죽지 않았을까요? 스탠드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무덤에서 시체를 이용해 투명한 좀비로 부활시키는 능력이죠. 이때 술자가 죽어도 술자 본인도 좀비에 포함되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는 내기에서 룰을 위반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시에 스탠드가 나와 신체를 징수합니다. 이때 마릴린 맨슨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피할 수 없고 무조건 발동되는 저지불가 방식입니다. 시작을 암시하고 불꽃을 다루는 메이전즈 레드, 근접 격투도 가능한 원거리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강철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스탠드면서 자유자재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필살기인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은 커다란 앙크 모양을 내던져서 태워버리는 공격입니다. 시계를 이용하여 타이머를 몇 초 전으로 돌리는 능력입니다. 주로 바이츠 더 더스트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건 술자가 인지할 수 없고 이것은 술자가 인지할 수 있죠. 거울 속으로 들여보낼 땐 일루조가 원하는 상대 혹은 물건만 들어올 수 있으며, 바깥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일루조를 본 순간 타겟이 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되죠. 거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울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드론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원거리 공격에 취약한 근접형 스탠드의 카운터인데, 자체적인 공격 능력은 없지만 술자의 저격을 보조해준 스탠드로서 공격하는 타이밍을 불규칙하게 만들죠. 시간을 가속시키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 가속하는 능력은 정지로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며,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 마치 과정은 보이지 않고 시작과 결말만 보이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사정거리 내에 들어온 동식물의 철분을 몸 밖으로 빼내고 이를 토대로 자력의 힘을 이용합니다. 미저리 같은 스탯과 달리 능력 덕분에 암살에 최적화된 스탠드죠. 메탈리카는 스탠드체가 체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메탈리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생을 하고 있을 시에는 아바키오가 스탠드와 가까워야 하며, 격투와 특화된 스탠드라기보단 조사와 정보 전달을 위한 스탠드다 보니 근접 파워형보단 근접형 스탠드라는 말이 어울리죠. 주목하는 스탯은 정밀 동작성이었는데, 이유는 무디 블루스가 리플레이한 사르데냐 섬에서 본 적도 없는 보스의 얼굴을 정밀하게 완성시켜놨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라그로맨의 저주가 묻은 지폐를 쓰면 쓸수록 지폐가 점점 불어나는 능력인데, 조조리 온 스토리라인에서 도대체 이 스탠드가 메인 스토리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아직도 의문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력이라는 것을 발동시키고 따로 스탠드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형 스탠드로 분류했습니다. 러버즈와 능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능력 발동의 차이인데, 러버즈는 몰래 투입시켜야 하고 베그스 그루브는 직접 접촉해야 발동이 되죠. 배드 컴퍼니의 굉장한 점은 하나의 군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이 특징인데, 여기서 어떤 병과에 따라 전술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없어서 방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술자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스탠드체가 수비를 하진 않습니다. 스탠드체의 능력치가 전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전투형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 안쪽 숨겨진 공간에 발현된 공간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앰플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스탠드죠. 이 스탠드는 아이에서부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추적하고자 하는 상대의 혈흔을 통해 스탠드를 임신시킬 수 있는 불특정 여자를 고르고 이후 컴퓨터를 통해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때마다 조금씩 상대의 스탠드 부위를 빼앗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5판 3선승계로 나왔기 때문에 3승을 하면 전부 빼앗아옵니다. 킬러킨처럼 물체를 폭탄으로 만들 수 있지만
스탠드나 본체가 직접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수류탄처럼 핀을 생성시켜 핀이 빠지면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동화나 매체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현실의 세계로 나오게 만드는데 상대가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이야기의 엔딩까지 봐야 하는 저지불가 형태의 스탠드죠. 도중에 스토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능력치 가운데서 사정거리가 무한대라 전세계급이죠. 어떤 것이든지 열기만 하면 등장하는 스탠드입니다. 이때 오토바이를 타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목표물을 향해 들이박는데 같이 나오는 한기로 인해 눈사태나 눈보라가 일어납니다. 허니의 차원의 힘을 무시하고 철구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 격투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선 원거리나 중거리형 스탠드에 가깝고 작고 귀엽지만 생긴 거에 비해 회전으로 빠르게 노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접촉을 통해 세포를 파괴하는 세균과도 같은 스탠드 능력이라고 쓰여져 있죠. 약간 눈에 띄는 바이러스 같은 느낌인데 느낌상으로는 매우 작은 드릴에 독이 있어서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홀포에게 받은 라이터를 재점화했을 시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면 상대를 어디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자동 추적형 스탠드들은 본체와 시야 공유를 하지 않다 보니 낮은 정밀 동작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관에 얼굴이 달려있는 이상한 스탠드인데 능력은 돌로미테의 이빨을 첫 번째로 건드린 생명체가 좀비가 되어 이후 물리면 좀비를 양산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비는 인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비가 된 파리도 존재했죠. 참고로 목표물을 따라갈 땐 무조건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암살팀 가운데서 유일한 성장성 A를 가지고 있던 패시, 들고 있던 낚싯대가 바로 비치보이입니다. 낚시가 모토인 스탠드라서 효과가 묘사된 바로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낚여서 끌려오는 것처럼 사람도 비치보이에게 낚이죠. 누가 낚였는지 상대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 때문에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고 물질과 동화된 것도 아닌데다가 스탠드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부정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능력이 닿는 모든 것을 전부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부드럽게 만들어진 물체는 지폐로 벨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변합니다. 차밍맨의 피부에 들러붙어 있으며 이 피부는 거친 모래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고 원근감을 조작하여 풍경과 일체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자체가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배틀로얄 시켜버리는 능력입니다. 물을 뿌려 바닥을 흥건하게 만들어서 전기가 불에서 전도가 잘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서바이벌을 전도체 역할로 만들었죠. 스탠드체를 만지면 만진 상대로 똑같이 변하고 변한 상대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으니 물질 동화형에 포함된 목각인형과 동화된 스탠드입니다. 태양이란 이름에 걸맞게 뜨거운 열을 이용한 스탠드지만 정작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디오를 죽이는 것도 불가능했던 스탠드입니다. 형태가 그림자인 세트시는 능력은 펼쳐둔 그림자에 얼만큼 닿았는지에 따라 정신과 육체를 유아기로 퇴화시키는 능력입니다. 6마리의 스탠드가 군체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성격과 자아가 존재하여 지능이 굉장히 높죠. 본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공격 패턴도 일정치 않은 암살에 최적화된 스탠드입니다. 스테이터스에서 사정거리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섹스 피스톨즈의 힘에 따라서 총알의 힘은 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자체 파괴력인 2인 최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알 없이는 무기력하나 피스톨즈가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레이피어의 높은 파괴력으로 상대를 찔러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도 찌르는 것이 가능해서 부차르트 팀을 습격했을 때도 보트를 한 대 더 만들어서 페이크를 주었습니다. 여지껏 나온 주인공 스탠드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이름이 붙은 근접 파워형 스탠드. 킬러킨의 능력과 이전 조세호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두 개 합쳐서 만든 스탠드라서 그런지 두 스탠드의 장점을 소프트 앤 웨트는 자유롭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 앤 웨트의 비눗방울이 빠르게 회전하는 무한히 얇은 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어떤 벽이든 통과하여 관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사실 고 비욘드의 비눗방울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향의 법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바위로 만들어진 일체화형 스탠드입니다. 스탯은 알려진 바가 없고 능력은 왼손으로 만진 물건을 오른손에 전달하죠. 이때 전달되는 것들이 물체나 물질 등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형제가 같이 있을 때는 강한 능력이지만 죽을 때도 사이좋게 죽은 에이펙스 형제 중 동생이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공 안에 있는 외계인이 독가스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 독가스는 굉장히 강력해서 피부가 녹는다든지 호흡하는 즉시 사망하는 으시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에 물품을 빠뜨리면 고가의 귀중품과 같이 주고 이것들을 해가 질 때까지 전부 써서 제로로 되돌려야 하는 일종의 시련이자 스탠드입니다. 애니아가 되었을 때 은근 기다려지는 스탠드죠. 술자가 스탠드체를 조작할 수 없는 스탠드. 슈퍼플라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나가려 한다면 전신이 기계화가 돼버리죠. 게다가 이 스탠드체를 부숴버리려고 한다면 똑같이 데미지를 반사시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투 능력은 없고 지문을 조작하거나 인증을 우회하여 범죄 활동에 매우
매우 유용한 스탠드죠. 지속력과 사정거리를 제외한 다른 능력치가 없습니다만 스탯보단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스탠드고, 장착하고 있던 팔찌가 스탠드입니다. 로드라는 미확인 비행물체로 상대의 체온을 빼앗아서 몸의 온도를 낮추고 내장을 손상시키거나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는 퍼디난드 박사였지만 후에 디에고가 능력을 이어받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퍼디난드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 같은 존재였고, 디에고는 사령탑을 겸한 본인도 공룡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또한 퍼디난드는 스탠드체가 있고 디에고는 없습니다. 더월드와 더불어 인간형 스탠드를 대표하는 3부, 4부, 6부에서 활약한 스탠드며 시간정지라는 유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탯은 3부와 4부가 같고 유니버스에서 G와 메이드 인 헤븐을 제외하고 모든 상대들을 이겨낸 명실공히 최강의 스탠드죠. 그 아버지의 그 딸답게 근접 파워 형태의 스탠드이자 자유분방한 움직임과 실의 유연함 같은 강과 유가 합쳐진 유틸성이 강화된 주인공 스탠드입니다. 킬러킨이 가지고 있을 때는 도구 형태지만 스트레이케이지 만들어진 기원을 보면 꽃과 고양이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생명체죠. 파괴력과 지속력이 높지만 식물의 특성과 고양이의 특성이 만났다 보니 약점도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식물 고양이라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최초의 물질 동화형 스탠드이자 동시에 본체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죠. 특이한 점은 배하고 동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지퍼가 여기저기 달려있고 주인공이 뒤지지 않는 파워와 스피드, 그리고 지퍼를 이용한 유틸성으로 근접 파워형이지만 중거리도 커버하는 스탠드입니다. 물체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이자 자아가 있는 스탠드로서 본체보다 오히려 스탠드가 더욱 호전적입니다. 높은 능력치와 높은 유틸력을 가지고 있는 듯 불구하고 수비적인 용도로만 쓰인 활약상이 미미했던 스탠드죠. 형태에 스페이스 다이아 하트 클로버가 그려져 있고, 술자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물건이나 물체를 수납하거나 빼는 능력입니다. 특정 부위를 노려 카드를 던져 맞추면 그 부위만 수납되어 바로 절단당하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터치할 때마다 그 끝에서 갑작스럽게 열을 올려버리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조건이 간단하면 응용이 무궁무진한 걸 보여준 케이스죠. 11호는 예전에 저질렀던 죄들이 물건이나 사람의 형태로 구현되어 일정한 공간 안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일종의 죄 씌우기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워버리죠. 본체를 죽이면 스탠드 공격이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살인죄가 생겨서 피의자의 죄까지 피해자가 전부 갖게 되는 독특한 스탠드지만, 술자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킬러킨의 왼손에 장착되어 있고 스테이터스에서 표기된 것처럼 스피드와 정밀 동작성을 제외하곤 4가지의 스탯이 높은 자동 추적형의 표본이 스테이터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원래 자동 추적형들의 공통점은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당해도 술자는 피해를 입지 않는데, 오라러시에는 피해를 입지 않아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지만 에코즈의 능력에는 나름 피해를 입어 다시 회수하러 간 차이점이 존재했죠. 사람을 성형시켜줌으로써 운세를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투형 스탠드고 가진 능력으로 밀어봤을 때 스탯에선 정밀 동작성만 의미가 있죠. 레이피어를 들고 빠른 공격과 정확한 급소를 찌르는 게 특징인 3부와 5부에서 등장한 근접 파워형 스탠드죠. 스피드를 이용한 스탠드로서 근접 파워형 스탠드치곤 초라한 스탯일지라도 검술 실력이 폴나레프 성장에 기반한 거라 스탯과 사실상 의미가 옅은 편입니다. 근접 파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거리도 아닌 인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탠드, 화살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스탠드죠. 영혼을 교환하고 스탠드 파워를 상승시키며 스탠드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조조의 기묘한 스탠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녹색 아기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 원격 조작형 스탠드로서 능력으로는 시문에게 닿는 모든 것의 중력을 반전시킵니다. 이때 역전된 상태에서 한 대 더 맞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아누비스가 직접적으로 스탠드체로 등장한 적은 없었고, 단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옆에 떠있는 분신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도검을 들고 상대와 싸워서 지면 리타이어 상태가 아닌 상대의 약점까지 학습해서 다음 숙주에게 그 기억을 전수하여 상대를 물리치는 방식이죠. 아이에머록은 지정한 물체를 터치한 상대에게 날려보내는 능력입니다. 바스테트와 비슷하지만 둘의 차이를 놓고 보자면, 바스테트는 상대가 콘센트를 먼저 터치해서 자력이 생겨 금속을 끌어당기는 원리고, 아이에머록은 상대를 만지면 어느 물체든지 간에 지정해서 날려보내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밤송이나 농약 등 골고루 바꿔서 응용했습니다. 게브신처럼 물과 동화되어 있는 스탠드, 그러나 게브신의 약간 너프된 버전으로 물과 습기가 있는 곳에서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드로와 달리 본체와 스탠드가 시야 공유를 통해 쉽게 헤집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사진에 본체가 찍혀 있다면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자가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무슨 짓이 시간차로 일어나죠. 형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통해서 영혼을 인형에 봉해버리는 스탠드, 심리전에 따라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영혼의 온도차 구별을 통해 거짓과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고 닿는 물체도 전부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일체화형 스탠드, 사정거리가 없는 어마무시한 스탯으로 인해 짜증내면 주변에 있는 게 전부 투명화되죠. 사실 스탠드인지 그냥 미키타카가 외계인인 건지 애매하게 만든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조조 특유의 에라이 모르겠다 메커핀 확정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능력은 변신입니다. 두 다리와 걸칠 것에 여러 개의 화살표가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를 붙이면
화살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직선의 형태로 움직이며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든지 최단 거리로 내보내는 벡터 능력입니다. 띵뜯기 로드에서만 발동되는 득한 장소 형태의 스탠드로서 모아진 은행잎을 밟거나 위에 물건을 떨어뜨렸을 시 물건이 은행잎을 따라 반대편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거래가 주목적이 된 스탠드입니다. 지면에서 예전에 있었던 기록을 꺼내어 그때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만드는 스탠드입니다. 이 재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형의 빙의에서 원한을 이용해 싸우는 스탠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체리엇과 싸울 때 연출이 1쿨에서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죠. 호위팀의 인물 가운데서 유일한 비인간형 스탠드, 전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호흡하는 적들을 감지하고 술자의 기분에 따라 한 번에 물량을 쏟아내죠. 최초로 진화하는 스탠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액트 1과 액트 2는 인간형보단 동물 형태에 더 가깝죠. 1과 2의 능력은 원거리 형태에 가깝지만 3는 상대와 거리를 좁힐수록 무게의 압박을 높이는 게 특징이라 근접형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탠드를 분열형에 넣기에는 애매했지만 킹크림슨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의 도피오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오와 디아블로의 인격이 둘로 나뉜 상태라고 생각하면 에피타프도 분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초 뒤의 일들을 미리 보지만 이때 일어난 일들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엠퍼러는 총알도 스탠드라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거리도 권총치고는 꽤나 긴 편인데 보잉고와 듀오를 맺었을 때 날아가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기나긴 곡선을 그리는 걸로 묘사해서 일반 권총보다 거리가 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피드도 빠른 편인 B라서 손쉽게 연사라든지 빨리 뽑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죠. 상대에게 기생하여 급성장해 기생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기생하지만 영양 공급을 숙주에게 받을 수 없고 자급자족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시 성인 일반인에 걸맞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형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옐로 템퍼런스는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동화했던 스탠드였죠. 자체 파괴력이 낮아서 전투 시에 직접적인 스탠드 공격보단 본체가 총을 이용하여 싸우고 상대의 공격을 흘립니다. 몸을 로프에 맡기는 형식이지만 분해된 몸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서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제각각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4개에서 지면 한순간에 칩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탠드, 폴나레프와 조셉에게 이겼던 스탠드고 스탯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능력은 적재적소라서 3부를 마무리 지을 뻔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접형의 스탠드가 가져야 할 3개의 능력치는 높아서 장착형 스탠드의 덕목을 잘 갖춘 스탠드 오아시스는 세코가 입고 있는 옷이며 접촉할 시에 모든 것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한 청력 덕분에 낮은 정밀 동작성을 커버했다는 말이 있죠. 스탠드체가 있으면서도 도구가 있는 특이한 스탠드입니다. 사정거리는 히가시카다 가문의 과수원까지 포함될 정도로 범위가 컸는데 능력은 오존 베이비의 범위에 들어가면 감압에 걸리게 됩니다. 압력이 내려가서 몸 밖으로 나와야 할 기체가 나오질 못해 머무르게 되어 피를 토하고 자동 조작형이라 피하 식별이 불가능하며 술자와 가까워질수록 기압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죠. 혀 안쪽에 있는 도르래를 이용해 2개의 낚싯줄을 꺼내어 상대를 끌어올리는 비치보이의 일체형 버전입니다. 비치보이와 다른 점은 비치보이는 낚싯줄이 곡선과 직선을 둘 다 그리고 미끼 없이 끌어올릴 수 있지만 와이어드는 조건이 빡빡하죠. 물을 담은 접시로 이 공간을 통과해야 하고 곤충이나 깃털 등 미끼를 갈고리에 달아 직선으로만 낚을 수 있습니다. 스탠드체의 외형이 식물형 인간의 양서류와 더해진 느낌 같은데 못이나 금속도 박혀있고 눈의 색깔은 오드아이입니다. 능력은 침을 뱉어서 상대의 몸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으로 서서히 상대를 파괴하죠. 능력은 구두를 신었을 때 힐 부분이 늘어나면서 벽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묘사되었는데 힐을 늘려 지붕에서 집안에 있던 남자친구를 관통합니다. 이때 힐이 늘어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묘사되죠. 이 세상의 재앙을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더 오브 유를 추적하겠다고 마음먹은 상대는 무조건 근처에 있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술자를 추적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동시다발적인 재앙을 내립니다. 또한 스탠드에게 적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체에게 적의를 가질지에 따라 재앙의 급이 달라져 즉사 혹은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날씨에 관련된 능력을 가진 근접 파워형 스탠드입니다. 사실 이 스탠드가 근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비를 내리게 하거나 도깨구리에 비를 내리게 하며 안개도 만들죠. 심지어 잠재 능력인 헤비 에더가 발동되었을 시에는 오존층을 조종할 수 있어서 원거리 형태지만 근접격 투전에서도 밀리지 않고 산소 농도까지 바꿀 수 있어서 진짜 개사기입니다. 낮은 정밀 동작성인데 피아노를 치는 이상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죠. 멀리서 상대가 공포를 느낄 때 어떠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술자가 지켜본 뒤 그 버릇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그 버릇을 보일 때 이니그마가 등장해서 한순간에 종이 속으로 가둡니다. 이때 통상 공격이 통하지 않는 저지불가 상태가 되죠. 소리를 실체화시켜서 베이거나 부서지거나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에코즈 액트2와 비슷한 능력입니다. 물체에 의성어 글자를 새겨 붙이는데 어떤 소리를 새기냐에 따라서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안개가 기본 베이스인 스탠드인데 역시나 물리공격은 소용없고 발동되는 조건이 넓고 간편합니다. 무덤을 마을 하나로 전부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사정거리와 본체를 타격하기 전까진 환각 상태에 빠진 듯한 지속력이 높은 편이죠. 상대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서 흙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형태들은 질감이나 외형이 매우 똑같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헷갈리게 할 정도인데 이상하게 또 파괴력과 스피드는 높아서 폴나레프와 압들을 상대할 때도 원만하게 상대했었죠. 상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 수 있고 팔에 달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3가지만 기억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억할 수 없게 되는 능력입니다. 스탠드체가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벽이나 창살 같은 곳에 스며든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비오는 날 한정 강한 능력인데 스탠드는 장착한 하키 마스크입니다. 내리는 빗방울을 고정시켜 이동하는 능력으로 공격은 빗방울을 얇게 고정시켜 원하는 상대와 근처의 범위에 관통시키는 방식이죠. 응용기로는 잘린 신체 부위들이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어서 입만 잘라내어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장착하고 있는 도구는 왼쪽 팔에 차고 있던 격자의 형태인데 상대 밑에 깔리는 흰색 테두리 칸과 링크됩니다. 팔에 있는 격자번호를 눌러 날아오는 상대의 공격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의 공격은 상대가 있는 좌표를 찾아 그쪽에 일반적인 도구를 떨어뜨려 공격하는 방식이죠. 스탠드 플러스 어떤 물질을 조합하는 것에 따라 파괴력이 매번 달라져서 파괴력은 불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속력을 제외한 모든 스탯이 2인 아주 형편없는 스탠드지만 등에 들러붙어서 아무 말이나 계속 거는 이상한 스탠드죠. 하지만 스탠드와 들러붙은 숙주가 떨어지면 등이 뜯겨져 나가는 기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기 커버와 같은 스탠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본인이 규칙을 정하여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어겼을 경우 상대의 기억을 빼앗아온 뒤 그 기억을 체스말로 변화시켜 숫자만 읽을 수 있죠. 빼앗긴 기억은 원래 없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꼬리에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방출하여 상대를 포획하고 이 와이어는 마치 투명한 낚시줄처럼 얇아서 쉽게 감지하지 못하죠. 와일드 캣이 화가 날수록 와이어가 순식간에 수십 개 생기고 3마리가 함께 움직여서 와이어를 얽어 거대한 그물로 상대를 포획하고 관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생 그 형답게 스탯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전투형 스탠드는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 오감을 전부 원하는 상대로 변신할 수 있죠. 어떤 것이든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묘사된 바로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죠. 트럭 기사나 미스타가 당했을 때도 이런 형태였으며 역으로 고정된 사물을 계속 두들겨 축적된 힘을 한 번의 능력 해제를 통해 다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응용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있습니다. 사부를 대표하는 근접 파워 형태 스탠드, 단순한 공격으로 때리는 정통파 스탠드면서 타격을 입은 물체는 크레이지 다이아몬드가 원하는 대로 물체를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물체를 융합시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공격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에게 닿으면 어디론가 보내버리는 근접 스탠드들의 카운터, 크림의 이밭은 암흑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상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불특정하게 등장합니다. 스틸블런에서 핫팬츠가 들고 다니는 스탠드, 스프레이를 분사해 상대와 똑같이 변신을 한다든지 입을 틀어막거나 눈에 뿌리거나 심지어 상처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력이 A로 인해 유지시간이 꽤나 긴 편이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이동 가능한 상어의 모습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액체의 양에 따라 상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마음대로 등장해서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법을 구사합니다. 실을 통해 하나 더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건 기본적인 원리고 좀 더 다채로운 옵션은 인체에 붙여서 그 부위만 복제할 수 있는 것과 실로 만든 물건과 원본의 물건이 있을 때 원본에 있던 실을 떼면 두 개의 물건은 서로 끌어당겨 충돌한 충격으로 소멸됩니다.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사부를 대표하고 손에 닿는 물체는 전부 폭탄으로 바꿀 수 있으며 스위치를 쥐고 있죠. 바이츠 더 더스트는 지정한 대상에게 킬러킨을 기생시켜 술자에 대한 정체를 캐낼 시에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으로 되돌리는 매우 위험한 기술입니다. 스탠드에 붙어있는 퍼즐 조각들로 냄새를 맡아 물체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정해서 탐색했을 시에 스탠드 사정거리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입니다. 낮은 지속력과 사정거리가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접형 스탠드가 가져야 할 능력치인 최상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 삭제라는 능력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고 접근하는 자들을 근거리에서 순식간에 암살해버린 것이 특징인 스탠드죠. 사슴벌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탠드,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이 만든 행동들을 전부 사고사로 위장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11명의 남자들이 하나의 스탠드를 공유한 게 타투유입니다. 능력은 공유한 11명끼리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타투를 포탈로 삼아 계속 이동할 수 있죠. 액트1은 신체의 모든 손톱과 발톱을 회전시켜 물체를 자르거나 회전하는 능력, 액트2는 액트1보다 더 빠른 회전으로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은 물체의 표면을 따라 적을 추적합니다. 파괴력은 액트1에 비해 더 강해졌죠. 액트3는 무한한 회전으로 만든
만든 구멍에 조니의 신체 일부를 넣으면 구멍이 움직인 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궁극이지나 액트4가 되었을 시 스탠드에게 한 번 맞은 상대는 모든 것이 전부 회전하여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서 회전시키는 총입니다. 시간이 멈춘 세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중력을 지배하는 능력이죠. 하나의 파트도 차지하지 못하고 어이없게 2기에게 리타이어 당한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환각으로 장소를 실체화시키는 것인데 너무 정교해서 진짜랑 가짜랑 착각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 스탠드의 능력은 상대의 혀를 대신해서 행동과 어휘를 구사하는 것, 글을 쓰는 것까지 전부 반대로 설명하게 만들어 거짓말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능력치만 봤을 때는 최하위권에 있을 법하지만 수치를 배제하고 능력만 놓고 보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예언이든 무조건 일어나는 법칙이다 보니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개미알개의 머리와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비인간형 스탠드입니다. 3명이 같이 협동해야 위력이 극대화되는데 금속을 조종하면서 몸속에 있는 철분도 조종할 수 있죠. 몸에 닿으면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에 대해 한 줄로 설명하면 공격 빵점, 수비 100점인 스탠드죠. 장착하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고 스탠드체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수비 모드에 들어가면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지면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움직임을 하려 하면 무조건 수비 모드를 해제해야 합니다. 금속을 풍선처럼 불어서 만들어진 형태를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버블건으로 만들었을 땐 상대를 추적할 수 있게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또 형태를 변환했을 시에 그 형태에 따른 원래의 성질로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이 흘린 눈물을 뜯어내서 쿼터처럼 만들어 상대에게 부착하면 다시 눈물로 바뀌지만 운명이 고정되는 굉장히 특이한 능력입니다. 정통파 근접 파워형 스탠드들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근접 스탯이 좋아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한데 퍼프레이즈는 파괴력과 스피드도 준수한 편인데다가 살인 바이러스까지 달린 매우 위험한 스탠드입니다. 두 다리가 없고 4개의 팔과 손으로 사족 보행을 하는 기계 형태의 스탠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정을 설치하여 상대를 유인한 뒤 거기서 나온 상대의 피로 표식을 남겨 똑같은 위치선상에서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특화가 아닌 일상에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스탠드이자 요리를 맛있게 만들고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선택지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게 도와주는 것과 기계를 해킹하여 정보를 훔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탐색을 하는 능력이 베이스다 보니 이 탐색이 단어의 기준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는 술자의 능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는 스탠드죠. 종이접기를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완성된 종이접기를 건드리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체형 스탠드를 진화시켜 만든 지성이 존재하는 스탠드입니다. 플랑크톤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것이 푸파이터즈지만 군체로 다시 분리되면 지성들도 분산되어 버리는 게 특징인데 신체의 변형이라든지 뜨거운 물이 아닌 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온도의 물과 디스크만 유지된다면 지속력이 무한정에 가깝죠. 우주에 있는 운석을 스탠드 에너지를 이용하여 낙하시켜서 본체 쪽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이때 본체 앞에서 사라질지라도 진로상에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이죠. 뭔가 스탯이 고급지고 능력도 나름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술자의 스탠드 싸움 경력이 많아야 하는 걸 알게 해준 스탠드였습니다. 하베스트는 배드 컴퍼니와 달리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대부분은 본체의 명령을 듣지만 어느 정도 선에선 조금 지능이 높은 편이죠. 특정한 어떤 것을 모으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촉수처럼 길게 뻗은 뒤에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탐색과 조종, 별개까지 가능한 유틸과 원거리가 합쳐진 스탠드죠. 필살기인 에메랄드 스플래시는 여러 발을 쏘는데 파괴력이 C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맞으면 굉장히 묵직한 타격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스탠드체로 있기도 하지만 상대를 추적할 때는 발바닥의 형태로 따라가는 것이 특징이며 매우 긴 사정거리와 지속력을 통해서 지구끝까지 따라갑니다. 추적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사실 본체에게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주목적인 스탠드죠. 조조의 스탠드 능력들은 정말 어이없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웨이 2L은 술자와 상대를 같이 살자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광물이나 어떠한 물건으로 동화하여 혼란을 유발시키는 스탠드인데 보통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사정거리를 가진 원격 조작형 스탠드입니다. 실제로 미들러는 육지에서 하이프리스티스를 조종하고 있었고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꾸었죠. 암살자 같은 모습의 스탠드면 반사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스탠드, 순식간에 상대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사라지고 이동하는 방식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조의 모든 스탠드를 통틀어도 허미 퍼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바로 염사와 염청, 이 하나의 능력으로 3부팀과 4부에서 유틸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만화가인 로안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스탠드로서 상대방의 상세 정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책의 형태로 읽는 것이 가능한데 정보가 열람될 시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로안이 무언가를 기입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유틸성이 대표적이죠. 조조의 기묘한 모험 스탠드들 가운데서 제일 직관적이면서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비춘 긍정적인 스탠드죠. 솔직히 이것도 애니화 되었을 때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되는 스탠드입니다. 생김새가 고대 익룡이 죽어서 남은 뼈의 집합체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얼음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만든 뒤에 미사일처럼 날릴 수도 있고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해 주변을 전부 얼려버릴 수도 있죠. 육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로서 능력으로는 환각과 사람을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지만 임팩트 있는 능력으로
방법으로는 스탠 능력과 기억을 디스크로 바꿔버리는 것. 독특하게도 스탠드는 근거리 파워형이 아닌 원격 조작형 스탠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앨범은 동시에 무형에도 들어가는 스탠드입니다. 기아초가 스탠드를 몸에 둘러 얼음 갑옷의 형태로 만들거나 상대 공격을 받을 때나 주위를 손쉽게 얼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스탯은 정밀 동작성인 2인데 어디를 어떻게 얼려야 할지 세세하게 지정했다기보단 한꺼번에 해제하고 한꺼번에 얼렸어야 했죠. 자동차하고 동화된 형태의 스탠드인 휠오브 포춘은 나온 엑스트라들도 볼 수 있었으며 스탠드체의 형태가 따로 없어서 계속 자동차의 강한 모습이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물질 동화형의 특징인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죠. 더월드와 더불어 인간형 스탠드를 대표하는 3부, 4부, 6부에서 활약한 스탠드며 시간정지라는 유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탯은 3부와 4부가 같고 유니버스에서 G와 메이드 인 헤븐을 제외하고 모든 상대들을 이겨낸 명실공히 최강의 스탠드죠. 시작을 암시하고 불꽃을 다루는 메이전드 레드, 근접 격투도 가능한 원거리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강철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스탠드면서 자유자재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필살기인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은 커다란 앙크 모양을 내던져서 태워버리는 공격입니다. 조조의 모든 스탠드를 통틀어도 허미 퍼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바로 염사와 염청, 이 하나의 능력으로 3부 팀과 4부에서 유틸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촉수처럼 길게 뻗은 뒤에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탐색과 조종, 결계까지 가능한 유틸과 원거리가 합쳐진 스탠드죠. 필살기인 에메랄드 스플래시는 여러 발을 쏘는데 파괴력이 C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맞으면 굉장히 묵직한 타격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사슴벌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탠드,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이 만든 행동들을 전부 사고사로 위장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레이피어를 들고 빠른 공격과 정확한 급소를 찌르는 게 특징인 3부와 5부에서 등장한 근접 파워형 스탠드죠. 스피드를 이용한 스탠드로서 근접 파워형 스탠드치곤 초라한 스탯일지라도 검술 실력이 폴나레프 성장에 기반한 거라 스탯과 사실상 의미가 옅은 편입니다. 육지에선 별로 보잘것없는 스탠드일지라도 물에선 전혀 딴판이 되는 스탠드입니다. 조타로를 수중으로 끌어들이면서 썼던 기술들이 전부 원거리의 형태라 원거리로 분류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 스탠드 능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의 물질 동화형 스탠드이자 동시에 본체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죠. 특이한 점은 배하고 동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형의 빙의에서 원한을 이용해 싸우는 스탠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체리업과 싸울 때 연출이 1쿨에서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죠. 부정형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옐로 템퍼런스는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동화했던 스탠드였죠. 암살자 같은 모습의 스탠드면서 반사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스탠드, 순식간에 상대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사라지고 이동하는 방식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엠퍼러는 총알도 스탠드라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거리도 권총치고는 꽤나 긴 편인데 보잉고와 듀오를 맺었을 때 날아가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기나긴 곡선을 그리는 걸로 묘사해서 일반 권총보다 거리가 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피드도 빠른 편인 B라서 손쉽게 연사라든지 빨리 뽑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죠. 상대에게 기생하여 급성장해 기생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기생하지만 영양 공급을 숙주에게 받을 수 없고 자급자족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시 성인 일반인에 걸맞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동화된 형태의 스탠드인 휠오브 포춘은 나온 엑스트라들도 볼 수 있었으며 스탠드체의 형태가 따로 없어서 계속 자동차의 강한 모습이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물질 동화형의 특징인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죠. 안개가 기본 베이스인 스탠드인데 역시나 물리 공격은 소용없고 발동되는 조건이 넓고 간편합니다. 무덤을 마을 하나로 전부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사정거리와 본체를 타격하기 전까진 환각 상태에 빠진 듯한 지속력이 높은 편이죠.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스탠드로 조셉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조타로 일행을 어지럽게 만든 스탠드. 파괴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이 스탠드의 특징은 상대가 인지할 수 없는 사이즈로 변하거나 스탠드체를 증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태양이란 이름에 걸맞게 뜨거운 열을 이용한 스탠드지만 정작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디오를 죽이는 것도 불가능했던 스탠드입니다. 본체 주변에서 잠이 들면 강제로 데스13이 존재하는 세계로 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일단 수면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준무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서 흙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형태들은 질감이나 외형이 매우 똑같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헷갈리게 할 정도인데 이상하게 또 파괴력과 스피드는 높아서 홀나레프와 압들을 상대할 때도 원만하게 상대했었죠. 광물이나 어떠한 물건으로 동화하여 혼란을 유발시키는 스탠드인데 보통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사정거리를 가진 원격 조작형 스탠드입니다. 실제로 미들러는 육지에서 하이프리스티스를 조종하고 있었고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꾸었죠.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모래가 베이스라 새로 부수고 조합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 물리 공격에 완벽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패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일단 원격 조작형이다
보니 술자와 스탠드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물과 동화된 상태라 사막에서 오히려 물로 익사시켜 죽였습니다. 액체가 없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형에도 포함되죠. 그 동생이 그 형답게 스탯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전투형 스탠드는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 오감을 전부 원하는 상대로 변신할 수 있죠. 능력치만 봤을 때는 최하위권에 있을 법하지만 수치를 배제하고 능력만 놓고 보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예언이든 무조건 일어나는 법칙이다 보니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누비스가 직접적으로 스탠드체로 등장한 적은 없었고 단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옆에 떠있는 분신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도검을 들고 상대와 싸워서 지면 리타이어 상태가 아닌 상대의 약점까지 학습해서 다음 숙주에게 그 기억을 전수하여 상대를 물리치는 방식이죠. 단순히 자력이라는 것을 발동시키고 따로 스탠드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형 스탠드로 분류했습니다. 형태가 그림자인 세트시는 능력은 펼쳐둔 그림자에 얼만큼 닿았는지에 따라 정신과 육체를 유아기로 퇴화시키는 능력입니다. 4개에서 지면 한순간에 칩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탠드, 폴나레프와 조셉에게 이겼던 스탠드고 스탯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능력은 적재적소라서 3부를 마무리 지을 뻔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생김새가 고대 익룡이 죽어서 남은 뼈의 집합체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얼음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만든 뒤에 미사일처럼 날릴 수도 있고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해 주변을 전부 얼려버릴 수도 있죠. 하나의 파트도 차지하지 못하고 어이없게 이기에게 리타이어 당한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환각으로 장소를 실체화시키는 것인데 너무 정교해서 진짜랑 가짜랑 착각하기 어려울 정도죠. 형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통해서 영혼을 인형에 봉해버리는 스탠드, 심리전에 따라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영혼의 온도차 구별을 통해 거짓과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에게 닿으면 어디론가 보내버리는 근접 스탠드들의 카운터, 크림의 이발은 암흑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상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불특정하게 등장합니다. 스타플래티나와 함께 3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로서 디오가 스탠드 각성을 하게 되어 시간 정지 능력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능력을 점차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때마다 시간을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던 것이 특징인 근접 파워형 대표 스탠드 중 하나입니다. 4부를 대표하는 근접 파워 형태 스탠드, 단순한 공격으로 때리는 정통파 스탠드면서 타격을 입은 물체는 크레이지 다이아몬드가 원하는 대로 물체를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물체를 융합시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공격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브신처럼 물과 동화되어 있는 스탠드, 그러나 게브신의 약간 너프된 버전으로 물과 습기가 있는 곳에서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두로와 달리 본체와 스탠드가 시야 공유를 통해 쉽게 헤집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신 있는 오른손을 이용하여 물체를 지우는 능력을 가진 근접 파워 형태의 스탠드, 근접형은 원거리나 조작형에게 취약한 점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했는지 더 힘드는 능력으로 거리나 물체를 지워서 상대에게 손쉽게 접근하는 특징을 지녔지만 술자의 머리는 보완할 수 없었던 스탠드입니다. 배드 컴퍼니의 굉장한 점은 하나의 군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이 특징인데 여기서 어떤 병과에 따라 전술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없어서 방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술자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스탠드체가 수비를 하진 않습니다. 전기를 이용하여 어디든지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등장할 수 있어서 근거리보다 원격 조작 형태에 더 가까운 스탠드입니다. 술자에게 죄책감을 느끼면 가슴에 자물쇠가 생기고 죄책감이 강해질수록 자물쇠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능력입니다. 최초로 진화하는 스탠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액트 1과 액트 2는 인간형보단 동물 형태에 더 가깝죠. 1과 2의 능력은 원거리 형태에 가깝지만 3는 상대와 거리를 좁힐수록 무게의 압박을 높이는 게 특징이라 근접형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스탠드체를 만지면 만진 상대로 똑같이 변하고 변한 상대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으니 물질 동화형에 포함된 목각 인형과 동화된 스탠드입니다. 머리카락이라는 신체의 일부로 인해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탠드인가 상대를 방심시킬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보통의 사거리인 C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사된 방식은 꽤나 긴 편이죠. 전투 특화가 아닌 일상에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스탠드이자 요리를 맛있게 만들고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고 닿는 물체도 전부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일체화형 스탠드, 사정거리가 없는 어마무시한 스탯으로 인해 짜증내면 주변에 있는 게 전부 투명화되죠. 만화가인 로안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스탠드로서 상대방의 상세 정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책의 형태로 읽는 것이 가능한데 정보가 열람될 시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로안이 무언가를 기입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유틸성이 대표적이죠. 생김새가 포신과 스코프를 장착해서 정확히 상대를 저격하는 작은 포같이 생겼습니다. 자체 파괴력보단 독침이 강력한데 인간형 최강의 스탠드이자 시간을 정지할 수 있는 스타플래티나 더 월드를 박살내버린 비인간 형태의 최강의 스탠드입니다. 하베스트는 배드 컴퍼니와 달리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대부분은 본체의 명령을 듣지만 어느 정도 선에선 조금 지능이 높은 편이죠. 특정한 어떤 것을 모은 것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성형시켜줌으로써 운세를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투형 스탠드고 가진 능력으로 밀어봤을 때 스탯에선 정밀 동작성만 의미가 있죠.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사부를 대표하고 손에 닿는 물체는 전부 폭탄으로 바꿀 수 있으며 스위치를 쥐고 있죠. 바이츠 더 더스트는 지정한 대상에게 킬러킨을 기생시켜 술자에 대한 정세를 캐낼 시에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으로 되돌리는 매우 위험한 기술입니다.
있습니다. 킬러퀸의 왼손에 장착되어 있고 스테이터스에서 표기된 것처럼 스피드와 정밀 동작성을 제외하곤 4가지의 스탯이 높은 자동 추적형의 표본인 스테이터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원래 자동 추적형들의 공통점은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당해도 술자는 피해를 입지 않는데 오라러시에는 피해를 입지 않아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지만 에코즈의 능력에는 나름 피해를 입어 다시 회수하러 간 차이점이 존재했죠. 사진에 본체가 찍혀 있다면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자가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무슨 짓이 시간차로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때마다 조금씩 상대의 스탠드 부위를 빼앗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5판 3선승제로 나왔기 때문에 3승을 하면 전부 빼앗아옵니다. 사실 스탠드인지 그냥 미키타카가 외계인인 건지 애매하게 만든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조조 특유의 에라이 모르겠다 맥커핀 확정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능력은 변신입니다. 스탠드체로 있기도 하지만 상대를 추적할 때는 발바닥의 형태로 따라가는 것이 특징이며 매우 긴 사정거리와 지속력을 통해서 지옥급까지 따라갑니다. 추적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사실 본체에게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주목적인 스탠드죠. 킬러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도구 형태지만 스트레이케이지 만들어진 기원을 보면 꽃과 고양이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생명체죠. 파괴력과 지속력이 높지만 식물의 특성과 고양이의 특성이 만났다 보니 약점도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식물 고양이라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술자가 스탠드체를 조작할 수 없는 스탠드, 슈퍼플라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나가려 한다면 전신이 기계화가 돼버리죠. 게다가 이 스탠드체를 부숴버리려고 한다면 똑같이 데미지를 반사시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지속력을 제외한 모든 스탯이 2인 아주 형편없는 스탠드지만 등에 들러붙어서 아무 말이나 계속 거는 이상한 스탠드죠. 하지만 스탠드와 들러붙은 숙주가 떨어지면 등이 뜯겨져 나가는 기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상대가 공포를 느낄 때 어떠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술자가 지켜본 뒤 그 버릇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그 버릇을 보일 때 이니그마가 등장해서 한순간에 종이 속으로 가둡니다. 이때 통상 공격이 통하지 않는 저지불가 상태가 되죠. 스탠드를 공격하면 조르노가 원하는 형태로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을 공격할 시에는 조금 달라지는데 감각이 폭주 상태가 되어 모든 움직임과 고통이 매우 느려지게 되죠. 스테이터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인공 보정으로 인한 높은 성장성. 온몸에 지퍼가 여기저기 달려있고 주인공이 뒤지지 않는 파워와 스피드, 그리고 지퍼를 이용한 유틸성으로 근접 파워형이지만 중거리도 커버하는 스탠드입니다. 홀포에게 받은 라이터를 재점화했을 시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면 상대를 어디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자동 추적형 스탠드들은 본체와 시야 공유를 하지 않다 보니 낮은 정밀 동작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생을 하고 있을 시에는 아바키오가 스탠드와 가까워야 하며 격투와 특화된 스탠드라기보단 조사와 정보 전달을 위한 스탠드다 보니 근접 파워형보단 근접형 스탠드라는 말이 어울리죠. 주목하는 스탯은 정밀 동작성이었는데 이유는 무디블루스가 리플레이한 사르데냐 섬에서 본 적도 없는 보스의 얼굴을 정밀하게 완성시켜놨기 때문이었습니다. 들고 있는 레이피어의 높은 파괴력으로 상대를 찔러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도 찌르는 것이 가능해서 부차르트 팀을 습격했을 때도 보트를 한 대 더 만들어서 페이크를 주었습니다. 6마리의 스탠드가 군체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성격과 자아가 존재하여 지능이 굉장히 높죠. 본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공격 패턴도 일정치 않은 암살에 최적화된 스탠드입니다. 스테이터스에서 사정거리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섹스 피스톨즈의 힘에 따라서 총알의 힘은 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자체 파괴력인 2인 최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알 없이는 무기력하나 피스톨즈가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묘사된 바로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죠. 트럭 기사나 미스타가 당했을 때도 이런 형태였으며 역으로 고정된 사물을 계속 두들겨 축적된 힘을 한 번의 능력 해제를 통해 다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응용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있습니다. 분류는 근접형으로 되어 있는 리틀피트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유난히 긴 스탠드죠. 이 손가락에 베이면 물체의 사이즈가 서서히 작아지거나 커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건 하나를 작게 만들어 나란차 입에 넣고 크게 만들었다면 나란차가 죽지 않았을까요? 호위팀의 인물 가운데서 유일한 비인간형 스탠드, 전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호흡하는 적들을 감지하고 술자의 기분에 따라 한 번에 물량을 쏟아내죠. 거울 속으로 들여보낼 땐 일루조가 원하는 상대 혹은 물건만 들어올 수 있으며 바깥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일루조를 본 순간 타겟이 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되죠. 거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울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정통파 근접 파워형 스탠드들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근접 스탯이 좋아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한데 퍼프레이즈는 파괴력과 스피드도 준수한 편인데다가 살인 바이러스까지 달린 매우 위험한 스탠드입니다. 암살팀 가운데서 유일한 성장성 A를 가지고 있던 패시, 들고 있던 낚싯대가 바로 빛이 보입니다. 낚시가 모토인 스탠드라서 효과가 묘사된 바로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낚여서 끌려오는 것처럼 사람도 빛이 보이게 낚이죠. 누가 낚였는지 상대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노화시키는 능력. 본체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만지면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생명체에 따른 온도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이 스탠드는 아이에서부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추적
추적하고자 하는 상대의 혈흔을 통해 스탠드를 임신시킬 수 있는 불특정 여자를 고르고 이후 컴퓨터를 통해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이트 앨범은 동시에 무형에도 들어가는 스탠드입니다. 기아초가 스탠드를 몸에 둘러 얼음 갑옷의 형태로 만들거나 상대 공격을 받을 때나 주위를 손쉽게 얼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스탯은 정밀 동작성인 2인데 어디를 어떻게 얼려야 할지 세세하게 지정했다기보단 한꺼번에 해제하고 한꺼번에 얼렸어야 했죠. 낮은 지속력과 사정거리가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접형 스탠드가 가져야 할 능력치인 최상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삭제라는 능력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고 접근하는 자들을 근거리에서 순식간에 암살해버린 것이 특징인 스탠드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식간에 이동 가능한 상어의 모습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액체의 양에 따라 상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마음대로 등장해서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법을 구사합니다. 이 스탠드의 능력은 상대의 혀를 대신해서 행동과 어휘를 구사하는 것, 글을 쓰는 것까지 전부 반대로 설명하게 만들어 거짓말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본체가 죽어야 발동되는 스탠드지만 스탠드체가 존재하는데도 형태는 일정치 않았습니다. 물리 공격은 무시가 아닌 흡수를 하여 대받아칠 정도로 강력하고 본체가 죽어버려 완급 조절이 불가능해서 주위에 있는 것들과 동화되죠. 물체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이자 자아가 있는 스탠드로서 본체보다 오히려 스탠드가 더욱 호전적입니다. 높은 능력치와 높은 유틸력을 가지고 있는 듯 불구하고 수비적인 용도로만 쓰인 활약상이 미미했던 스탠드죠. 사실 이 스탠드를 분열형에 넣기에는 애매했지만 킹크림슨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의 도피오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오와 디아블로의 인격이 둘로 나뉜 상태라고 생각하면 에피타프도 분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초 뒤의 일들을 미리 보지만 이때 일어난 일들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정거리 내에 들어온 동식물의 철분을 몸 밖으로 빼내고 이를 토대로 자력의 힘을 이용합니다. 미저리 같은 스텝과 달리 능력 덕분에 암살에 최적화된 스탠드죠. 메탈리카는 스탠드체가 체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메탈리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위치보다 낮은 곳은 무조건 곰팡이가 증식하는 능력인데 이때 곰팡이는 상대를 지목하는 게 아닌 모르는 일반인들도 전부 싸잡아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하죠. 능력은 원거리지만 근접전의 능력도 스탯이 높은 편이라 공수 밸런스가 높은 스탠드입니다. 근접형의 스탠드가 가져야 할 3개의 능력치는 높아서 장착형 스탠드의 덕목을 잘 갖춘 스탠드 오아시스는 세코가 입고 있는 옷이며 접촉할 시에 모든 것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한 청력 덕분에 낮은 정밀 동작성을 커버했다는 말이 있죠. 근접 파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거리도 아닌 인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탠드. 화살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스탠드죠. 영혼을 교환하고 스탠드 파워를 상승시키며 스탠드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조조의 기묘한 스탠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모든 역대 스탠드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타입인지 분류가 애매합니다. 일단 스탠드 능력치는 측정 불가고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 상태가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자아가 따로 존재하는 스탠드라서 본체였던 조르노도 능력이 발동되었을 때 몰랐습니다. 어텀 리브스와 슈가 마운틴의 셈과 더불어 sul자는 고려하지 않는 지 맘대로 움직이는 스탠드 중 하나입니다. 죽을 운명인 상대에게 대굴대굴 굴러가서 편안하게 안락사시키는 현 시대에 필요한 스탠드죠. 그 아버지의 그 딸답게 근접 파워 형태의 스탠드이자 자유분방한 움직임과 실의 유연함 같은 강과 유가 합쳐진 유틸성이 강화된 주인공 스탠드입니다. 전작 오브에 있던 리틀피트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리틀피트와는 조금 다른 것은 본인 스스로는 작아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리틀피트는 근거리형 스탠드였다면 구구돌즈는 작아진 상대가 괴스의 지시를 거부하면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 자동 추적형 스탠드인 게 차이점입니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드론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원거리 공격에 취약한 근접형 스탠드의 카운터인데 자체적인 공격 능력은 없지만 술자의 저격을 보조해준 스탠드로서 공격하는 타이밍을 불규칙하게 만들죠. 육부를 대표하는 스탠드로서 능력으로는 환각과 사람을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지만 임팩트 있는 능력으로는 스탠드 능력과 기억을 디스크로 바꿔버리는 것. 독특하게도 스탠드는 근거리 파워형이 아닌 원격 조작형 스탠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C를 통해 하나 더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건 기본적인 원리고 좀 더 다채로운 옵션은 인체에 붙여서 그 부위만 복제할 수 있는 것과 실로 만든 물건과 원본의 물건이 있을 때 원본에 있던 실을 떼면 두 개의 물건은 서로 끌어당겨 충돌한 충격으로 소멸됩니다. 조조의 스탠드 능력들은 정말 어이없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웨이 2L은 술자와 상대를 같이 살자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군체형 스탠드를 진화시켜 만든 지성이 존재하는 스탠드입니다. 플랑크톤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것이 푸파이터즈지만 군체로 다시 분리되면 지성들도 분산되어 버리는 게 특징인데 신체의 변형이라든지 뜨거운 물이 아닌 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온도의 물과 디스크만 유지된다면 지속력이 무한정에 가깝죠. 이 스탠드는 내기에서 룰을 위반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시에 스탠드가 나와 신체를 징수합니다. 이때 마릴린 맨슨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피할 수 없고 무조건 발동되는 저지 불가 방식입니다. 스탠드체의 능력치가 전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전투형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 안쪽 숨겨진 공간에 발현된 공간 형태의 스탠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앰플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스탠드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날씨에 관련된 능력을 가진 근접 파워형 스탠드입니다. 사실 이 스탠드가 근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비를 내리게 하거나 도깨구리에 비를 내리게
움직이게 하며 안개도 만들죠. 심지어 잠재 능력인 헤비 에더가 발동되었을 시에는 오존층을 조종할 수 있어서 원거리 형태지만 근접격 투전에서도 밀리지 않고 산소 농도까지 바꿀 수 있어서 진짜 개사기입니다. 낮은 정밀 동작성인데 피아노를 치는 이상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죠. 상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 수 있고 팔에 달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무덤에서 시체를 이용해 투명한 좀비로 부활시키는 능력이죠. 이때 술자가 죽어도 술자 본인도 좀비에 포함되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이나 벽으로 잠행할 수 있는 근접 파워형 스탠드. 몸으로 들어갈 때는 상대의 골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공격을 받을 때는 다이버 다운이 대신해서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능력 자체가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배틀로얄 시켜버리는 능력입니다. 물을 뿌려 바닥을 흥건하게 만들어서 전기가 불에서 전도가 잘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서바이벌을 전도체 역할로 만들었죠. 우주에 있는 운석을 스탠드 에너지를 이용하여 낙하시켜서 본체 쪽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이때 본체 앞에서 사라질지라도 진로상에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이죠. 뭔가 스탯이 고급지고 능력도 나름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술자의 스탠드 싸움 경력이 많아야 하는 걸 알게 해준 스탠드였습니다. 작은 용의 석상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형태. 능력이 풍수에 따라 길과 흉이 정해지는데 이때 움직임이 술자와 적에게 모두 동등하게 주어지는 독특한 스탠드입니다. 직접적인 능력치는 없지만 일단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타격이 가능한 스탠드죠. 스탠드체의 외형이 식물형 인간의 양서류와 더해진 느낌 같은데 못이나 금속도 박혀있고 눈의 색깔은 오드아이입니다. 능력은 침을 뱉어서 상대의 몸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으로 서서히 상대를 파괴하죠. 거리에 비례해서 크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인데 조조였기에 기묘하게 해결해서 다행인 거지 다른 만화였으면 이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물리적으로 해결했을 법한 스탠드죠. 능력은 세 가지만 기억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억할 수 없게 되는 능력입니다. 스탠드체가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벽이나 창살 같은 곳에 스며든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동화나 매체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현실의 세계로 나오게 만드는데 상대가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이야기의 엔딩까지 봐야 하는 저지불가 형태의 스탠드죠. 도중에 스토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능력치 가운데서 사정거리가 무한대라 전세계급이죠. 지속력과 사정거리를 제외한 다른 능력치가 없습니다만 스탯보단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스탠드고 장착하고 있던 팔찌가 스탠드입니다. 로드라는 미확인 비행물체로 상대의 체온을 빼앗아서 몸의 온도를 낮추고 내장을 손상시키거나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면에서 예전에 있었던 기록을 꺼내어 그때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만드는 스탠드입니다. 이 재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트 스네이크에서 녹색아기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 원격 조작형 스탠드로서 능력으로는 시문에게 닿는 모든 것의 중력을 반전시킵니다. 이때 역전된 상태에서 한 대 더 맞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시간을 가속시키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 가속하는 능력은 정지로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며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 마치 과정은 보이지 않고 시작과 결말만 보이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주주의 기묘한 모험 스탠드들 가운데서 제일 직관적이면서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비춘 긍정적인 스탠드죠. 솔직히 이것도 애니화되었을 때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되는 스탠드입니다. 생김새가 개미알개의 머리와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비인간형 스탠드입니다. 3명이 같이 협동해야 위력이 극대화되는데 금속을 조종하면서 몸속에 있는 철분도 조종할 수 있죠. 몸에 닿으면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체 파괴력이 낮아서 전투 시에 직접적인 스탠드 공격보단 본체가 총을 이용하여 싸우고 상대의 공격을 흘립니다. 몸을 로프에 맡기는 형식이지만 분해된 몸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서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제각각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킬러킨처럼 물체를 폭탄으로 만들 수 있지만 스탠드나 본체가 직접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수류탄처럼 핀을 생성시켜 핀이 빠지면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혀 안쪽에 있는 도르래를 이용해 2개의 낚시줄을 꺼내어 상대를 끌어올리는 비치보이의 일체형 버전입니다. 비치보이와 다른 점은 비치보이는 낚시줄이 곡선과 직선을 둘 다 그리고 미끼 없이 끌어올릴 수 있지만 와이어드는 조건이 빡빡하죠. 물을 담은 접시로 이 공간을 통과해야 하고 곤충이나 깃털 등 미끼를 갈고리에 달아 직선으로만 낚을 수 있습니다. 액트1은 신체의 모든 손톱과 발톱을 회전시켜 물체를 자르거나 회전하는 능력, 액트2는 액트1보다 더 빠른 회전으로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은 물체 표면을 따라 적을 추적합니다. 파괴력은 액트1에 비해 더 강해졌죠. 액트3는 무한한 회전으로 만든 구멍에 조니의 신체의 일부를 넣으면 구멍이 움직인 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궁극이지나 액트4가 되었을 시 스탠드에게 한 번 맞은 상대는 모든 것이 전부 회전하여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서 회전시키는 총입니다. 시간이 멈춘 세계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중력을 지배하는 능력이죠.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는 퍼디난드 박사였지만 후에 디에고가 능력을 이어받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퍼디난드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 같은 존재였고 디에고는 사령탑을 겸한 본인도 공룡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또한 퍼디난드는 스탠드체가 있고 디에고는 없습니다. 스틸블런에서 핫팬츠가 들고 다니는 스탠드.
스프레이를 분사해 상대와 똑같이 변신을 한다든지 입을 틀어막거나 눈에 뿌리거나 심지어 상처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력이 A로 인해 유지시간이 꽤나 긴 편이죠. 시계를 이용하여 타이머를 몇 초 전으로 돌리는 능력입니다. 주로 바이츠 더 더스트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건 술자가 인지할 수 없고 이것은 술자가 인지할 수 있죠. 비오는 날 한정 강한 능력인데 스탠드는 장착한 하키 마스크입니다. 내리는 빗방울을 고정시켜 이동하는 능력으로 공격은 빗방울을 얇게 고정시켜 원하는 상대와 근처의 범위에 관통시키는 방식이죠. 응용기로는 잘린 신체 부위들이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어서 입만 잘라내어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실체화시켜서 베이거나 부서지거나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에코즈 액트2와 비슷한 능력입니다. 물체에 의성어 글자를 새겨붙이는데 어떤 소리를 새기냐에 따라서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샘에 물품을 빠뜨리면 고가의 귀중품과 같이 주고 이것들을 해가 질 때까지 전부 써서 제로로 되돌려야 하는 일종의 시련이자 스탠드입니다. 애니아가 되었을 때 은근 기다려지는 스탠드죠. 11명의 남자들이 하나의 스탠드를 공유한 게 타투유입니다. 능력은 공유한 11명끼리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타투를 포탈로 삼아 계속 이동할 수 있죠. 금속을 풍선처럼 불어서 만들어진 형태를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버블견으로 만들었을 땐 상대를 추적할 수 있게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또 형태를 변화했을 시에 그 형태에 따른 원래 성질로서 쓴 것이 가능합니다. 이 스탠드에 대해 한 줄로 설명하면 공격 빵점, 수비 100점인 스탠드죠. 장착하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고 스탠드체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수비 모드에 들어가면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지면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움직임을 하려 하면 무조건 수비 모드를 해제해야 합니다. 11호는 예전에 저질렀던 죄들이 물건이나 사람의 형태로 구현되어 일정한 공간 안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일종의 죄 씌우기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워버리죠. 본체를 죽이면 스탠드 공격이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살인죄가 생겨서 피의자의 죄까지 피해자가 전부 갖게 되는 독특한 스탠드지만 술자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부를 대표하는 보스의 스탠드로서 능력은 끼어버릴 수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능력인데 현재 세계의 퍼니가 죽고 평행 세계의 퍼니에게 스탠드를 물려주면 상처를 입었던 스탠드는 다시 재생됩니다. 여러 차원에 갈 수 있어도 스탠드는 언제나 하나죠. 장착하고 있는 도구는 왼쪽 팔에 차고 있던 격자의 형태인데 상대 밑에 깔리는 흰색 테두리 칸과 링크됩니다. 팔에 있는 격자 번호를 눌러 날아오는 상대의 공격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의 공격은 상대가 있는 좌표를 찾아 그쪽에 일반적인 도구를 떨어뜨려 공격하는 방식이죠. 스탠드 플러스 어떤 물질을 조합하는 것에 따라 파괴력이 매번 달라져서 파괴력은 불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많이 흘린 눈물을 뜯어내서 커터처럼 만들어 상대에게 부착하면 다시 눈물로 바뀌지만 운명이 고정되는 굉장히 특이한 능력입니다. 티켓 투 라이드의 능력을 가져다 쓴 D4C의 형태, 공간 수축과 공간 이동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불행 전달이 가장 파격적인데요. 말 그대로 빛의 장막 안에서는 모든 공격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죠. 허니의 차원의 힘을 무시하고 철구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 격투를 하지 않는 걸로 봐선 원거리나 중거리형 스탠드에 가깝고 작고 귀엽지만 생긴 거에 비해 회전으로 빠르게 노화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다리가 없고 4개의 팔과 손으로 사족 보행을 하는 기계 형태의 스탠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정을 설치하여 상대를 유인한 뒤 거기서 나온 상대의 피로 표식을 남겨 똑같은 위치선상에서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껏 나온 주인공 스탠드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이름이 붙은 근접 파워형 스탠드, 킬러킨의 능력과 이전 조세호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2개 합쳐서 만든 스탠드라서 그런지 두 스탠드의 장점을 소프트 앤 웨트는 자유롭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변기 커버와 같은 스탠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본인이 규칙을 정하여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어겼을 경우 상대의 기억을 빼앗아온 뒤 그 기억을 체스말로 변화시켜 술자만 읽을 수 있죠. 빼앗긴 기억은 원래 없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열기만 하면 등장하는 스탠드입니다. 이때 오토바이를 타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목표물을 향해 들이박는데 같이 나오는 한기로 인해 눈사태나 눈보라가 일어납니다. 선택지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게 도와주는 것과 기계를 해킹하여 정보를 훔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탐색을 하는 능력이 베이스다 보니 이 탐색이 단어의 기준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는 술자의 능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는 스탠드죠. 띵뜯기 로드에서만 발동되는 특한 장소 형태의 스탠드로서 모아진 은행잎을 밟거나 위에 물건을 떨어뜨렸을 시 물건이 은행잎을 따라 반대편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거래가 주목적이 된 스탠드입니다. 조슈의 손에 닿으면 볼트와 너트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를 분리했을 시에 만들어지는 것도 분리시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후에 재조립이 가능하지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지는 미지수. 종이접기를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합니다. 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완성된 종이접기를 건드리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예
IMR 혹은 지정한 물체를 터치한 상대에게 날려보내는 능력입니다. 바스테트와 비슷하지만 둘의 차이를 놓고 보자면 바스테트는 상대가 콘센트를 먼저 터치해서 자력이 생겨 금속을 끌어당기는 원리고 IMR 혹은 상대를 만지면 어느 물체든지 간에 지정해서 날려보내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밤송이나 농약 등 골고루 바꿔서 응용했습니다. 스탠드에 붙어있는 퍼즐 조각들로 냄새를 맡아 물체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정해서 탐색했을 시에 스탠드 사정거리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입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터치할 때마다 그 끝에서 갑작스럽게 열을 올려버리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조건이 간단하면 응용이 무궁무진한 걸 보여준 케이스죠. 알라딘과도 같은 형상을 지니는 스탠드로서 날숨을 할 때 능력이 발동되는 자동 추적형 스탠드입니다. 추적에 걸맞게 어디서든지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카코가 가졌던 러브 디럭스와 마찬가지지만 그건 일체화형 스탠드고 이것은 인간형에 가까운 안드로이드형 스탠드죠. 능력은 접촉한 곳에 머리카락이 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른손이 바위로 만들어진 일체화형 스탠드입니다. 스탯은 알려진 바가 없고 능력은 왼손으로 만진 물건을 오른손에 전달하죠. 이때 전달되는 것들이 물체나 물질 등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형제가 같이 있을 때는 강한 능력이지만 죽을 때도 사이좋게 죽은 에이펙스 형제 중 동생의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공안에 있는 외계인이 독가스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 독가스는 굉장히 강력해서 피부가 녹는다든지 호흡하는 즉시 사망하는 으시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때문에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고 물질과 동화된 것도 아닌데다가 스탠드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부정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능력이 닿는 모든 것을 전부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부드럽게 만들어진 물체는 지폐로 벨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변합니다. 능력은 구두를 신었을 때 힐 부분이 늘어나면서 벽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묘사되었는데 힐을 늘려 지붕에서 집안에 있던 남자친구를 관통합니다. 이때 힐이 늘어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묘사되죠. 형태의 스페이스 다이아 하트 클로버가 그려져 있고 술자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물건이나 물체를 수납하거나 빼는 능력입니다. 특정 부위를 노려 카드를 던져 맞추면 그 부위만 수납되어 바로 절단당하죠. 밀라그로맨의 저주가 묻은 지폐를 쓰면 쓸수록 지폐가 점점 불어나는 능력인데 조조리 온 스토리라인에서 도대체 이 스탠드가 메인 스토리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는 아직도 의문인 부분입니다. 고관에 얼굴이 달려있는 이상한 스탠드인데 능력은 돌로미테의 이빨을 첫 번째로 건드린 생명체가 좀비가 되어 이후 물리면 좀비를 양산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비는 인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비가 된 파리도 존재했죠. 참고로 목표물을 따라갈 땐 무조건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스탠드체가 있으면서도 본인 자체의 몸에 장착형처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만 신체 변화를 통해 무기로서 쓰거나 이동을 하거나 실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일도 깎는 만능 능력이죠. 접촉을 통해 세포를 파괴하는 세균과도 같은 스탠드 능력이라고 쓰여져 있죠. 약간 눈에 띄는 바이러스 같은 느낌인데 느낌상으로는 매우 작은 드릴에 독이 있어서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스탠드체가 있으면서도 도구가 있는 특이한 스탠드입니다. 사정거리는 히가시카타 가문의 과수원까지 포함될 정도로 범위가 컸는데 능력은 오존 베이비의 범위에 들어가면 감압에 걸리게 됩니다. 압력이 내려가서 몸 밖으로 나와야 할 기체가 나오질 못해 머무르게 되어 피를 토하고 자동 조작형이라 피하 식별이 불가능하며 술자와 가까워질수록 기압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죠. 자신의 몸을 미세먼지처럼 분해하여 상대의 몸속으로 파고들어가 장기와 신체를 조종합니다. 기생과도 같아서 상대의 스탠드 능력도 쓸 수 있죠. 하지만 스탠드 능력을 쓰려면 몸이 분해돼야 하는데 분해된 조각들의 힘은 하나의 스탠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두 다리와 걸칠 것에 여러 개의 화살표가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를 붙이면 화살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직선의 형태로 움직이며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든지 최단 거리로 내보내는 벡터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을 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더 오브 유를 추적하겠다고 마음먹은 상대는 무조건 근처에 있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술자를 추적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동시다발적인 재앙을 내립니다. 또한 스탠드에게 적의를 가질지 아니면 본체에게 적의를 가질지에 따라 재앙의 급이 달라져 직사 혹은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앤 웨트의 비눗방울이 빠르게 회전하는 무한히 얇은 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어떤 벽이든 통과하여 관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사실 고 비욘드의 비눗방울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재앙의 법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노벤버레이는 비의 무게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3m 이내의 특정 위치의 비의 강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치라면 증거를 인멸, 구조물을 파괴, 뼈와 살을 뚫어버리는 강도고 최소치라면 특정 범위만 골라서 파괴시키거나 가벼운 경상 정도로 그치게 만들 수 있죠. 사물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투 능력은 없고 지문을 조작하거나 인증을 우회하여 범죄 활동에 매우 유용한 스탠드죠. 근육을 일반적인 한계 이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전이 효과로 인해 상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이용하여 근육을 진동시켜서 방어도 가능하며 역으로 공격까지 가능한 능력입니다. 능력은 타인에게 요청받은 물건으로 변신한 능력인데 변신한 물건은 가짜지만 원본과 똑같이 작동하고 우사기가 변신 대상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변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기능이 향상되죠. 꼬리에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방출하여 상대를 포획하고 이 와이어는 마치 투명한 낚시줄처럼 얇아서 쉽게 감지하지 못하죠. 와일드캣이 화가 날수록 와이어가 순식간에 수십 개 생기고 세 마리가 함께 움직여서 와이어를 얽어 거대한 그물로 상대를 포획하고 관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밍맨의 피부에 들러붙어 있으며 이 피부는 거친 모래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고 원근감을 조작하여 풍경과 일체할 수 있습니다. 러버즈와 능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능력 발동의 차이인데 러버즈는 몰래 투입시켜야 하고 베그스 그루브는 직접 접촉해야 발동이 되죠. 발사하는 총알의 속도를 조작하는 스탠드, 총알의 궤도는 무조건 직선으로 제한되지만 느리게 달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몸에 박혔을 때도 느리게 서서히 들어가면서 고통이 배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아래에 선충을 기르고 있고 이것들은 상대의 감정을 감지하여 진실과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간 형태를 가진 닝보의 스탠드로서 닝보가 만진 것이라면 전부 부풀어 올라 터뜨리는 게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창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마치 크래프트워크가 에너지를 축적시켜 터뜨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